김 부장이 300명의 손님들 앞에서 소리쳤다. 한은주, 오늘 행사 망친 건 내 탓이야. VIP 손님들과 모든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은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호텔 이미지 망쳤잖아. 김 부장의 냉혹한 명령이 떨어졌다. 한은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무릎을 굽히려는 그 순간 연회장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한은주의 무릎이 천천히 바닥을 향해 내려갔다. 구석에서 지켜보던 평범한 노인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졌다. 네, 나를. 그런데 여러분, 이 55세 한은주에게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그 아버지가 바로 이 호텔의 회장이었던 것. 26년 제과점 운영하다 새 도전을 시작한 평범한 아줌마가 사실은 재벌가에 숨겨진 장녀였습니다. 질투심 가득한 동료들의 음모와 괴롭힘. 하지만 55년 만에 만난 아버지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회장은 어떤 복수를 할까요? 아버지와 딸은 서로를 알아볼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작은 응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한은주가 눈을 뜬다. 26년째 같은 시간이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오늘은 다르다. 완전히 다른 하루가 시작된다. 동네 제과점 사장 한은주는 오늘로 끝이다. 이제 그랜드 서울 호텔 제과부 직원 한은주가 된다. 거울 앞에 선다. 55살 얼굴이 보인다. 주름이 깊다. 이마에도 눈가에도 입가에도.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하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한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다. 무섭다. 솔직히 무섭다. 옷장을 연다. 평생 입어온 편한 옷들 사이에 어색한 정장이 걸려 있다. 아들 민수가 사준 것이다. 엄마 이제 호텔 직원이시잖아요. 옷도 달라져야죠. 민수의 목소리가 떠오른다. 고마운 아들이다. 이 모든 일의 시작도 민수였다. 엄마 동네 제과점 계속하시면 몸만 상해요. 호텔로 가세요. 거기서 배우세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55에 뭘 새로 시작하겠나. 하지만 민수가 끝까지 설득했다. 엄마는 할 수 있어요. 엄마만큼 빵 잘 만드는 사람 없어요. 그 말이 한은주를 움직였다. 아들의 믿음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 정장을 입는다. 어색하다. 거울 속 모습이 낯설다. 하지만 이제 이 옷이 한은주의 새 제복이다. 세수를 하고 이를 닦는다. 평소보다 꼼꼼하게 한다.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가방을 챙긴다. 작은 수첩이 들어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호텔 제과부에 대해 공부한 내용들이다. 인터넷 카페에서 찾은 정보들, 유튜브에서 본 호텔 제과 영상들, 모두 정성스럽게 메모했다. 배움의 늦은 나이는 없다. 한은주의 철학이다. 26년 전 29에 제과점을 시작할 때도 이런 마음이었다. 그때도 무서웠다. 하지만 해냈다. 이번에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집을 나선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며 마음을 다잡는다. 오늘부터 새로운 한은주다. 동네 제과점 아줌마가 아니라 호텔 직원이다.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행. 출근 시간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하다. 대부분 젊다. 한은주만 유독 나이가 많아 보인다. 주변 사람들을 살펴본다. 모두 바쁘게 핸드폰을 본다. 세련된 옷차림이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들이다. 한은주는 다르다. 긴장한 얼굴이다. 어색한 몸짓이다. 첫 출근하는 신입사원 같다. 사실 맞다. 55살 신입사원이다. 지하철이 을지로 입구역에 도착한다.
한은주가 내린다. 사람들 틈에 섞여 걸어 나간다. 호텔까지는 도보로 10분이다. 하지만 한은주는 일찍 나왔다. 첫날에 늦으면 안 되니까. 길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본다. 높은 빌딩들이 즐비하다. 번화가의 풍경이다. 한은주가 살던 동네와는 완전히 다르다. 여기서 내가 일하게 되는구나. 실감이 나지 않는다. 꿈 같다.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랜드 서울 호텔이 보인다. 웅장한 건물이다. 20층은 좋게 될 것 같다. 유리창이 햇빛에 반짝인다. 한은주의 발걸음이 느려진다. 갑자기 겁이 난다. 저 큰 건물에서 과연 자신이 일할 수 있을까? 하지만 뒤로 물러설 수는 없다. 벌써 제과점은 정리했다. 가진 게 이것뿐이다. 할 수 있어. 반드시 할 수 있어. 스스로를 격려한다. 호텔 입구로 걸어간다. 자동문이 열린다. 로비로 들어선다. 숨이 막힐 것 같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난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간다. 모든 것이 압도적이다. 한은주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안내 데스크로 향한다. 젊은 여직원이 웃으며 맞는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 오늘 첫 출근하는 한은주라고 합니다. 제과부로. 목소리가 떨린다. 긴장이 역력하다.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전화를 건다. 기다리는 동안 한은주는 주변을 둘러본다. 이곳의 모든 것이 반짝인다. 깨끗하다. 고급스럽다. 한은주가 운영하던 작은 제과점과는 비교할 수 없다. 과연 내가 여기 어울릴까? 의문이 든다. 자신감이 흔들린다. 한은주 씨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돌아보니 키 큰 남자가 서 있다. 40대 초반으로 보인다. 정장이 말끔하다. 네, 맞습니다. 김 부장입니다. 제과부 담당이에요. 김 부장이 인사한다. 하지만 표정이 썩 좋지 않다. 한은주를 위아래로 훑어본다. 그 시선이 곱지 않다. 따라오세요. 제과부는 지하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탄다. 김 부장은 말이 없다. 차가운 분위기다. 한은주가 먼저 말을 건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 부장이 고개만 끄덕인다. 대답이 성의 없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1층에 도착한다. 문이 열린다. 제과부로 들어간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거대한 오븐들이 줄지어 서 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가 반짝인다. 각종 제과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다. 한은주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제과 공간이다. 동네 제과점과는 규모가 다르다. 여기가 우리 제과부입니다. 김 부장이 설명한다. 하지만 목소리에 자부심이 없다. 그냥 업무적인 말투다. 직원들이 이미 일하고 있다. 모두 젊다. 20대부터 30대까지. 한은주만 유독 나이가 많다. 직원들 소개해 드릴게요. 김 부장이 사람들을 부른다. 하나둘 모여든다. 모두 한은주를 신기한 듯 바라본다. 안녕하세요. 서지연입니다. 30대 초반 여자가 다가온다. 화사한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눈빛이 차갑다. 한은주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한은주가 정중히 인사한다. 최대한 좋은 인상을 주려 한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씩 인사한다. 모두 젊다. 모두 세련되다. 한은주와는 다른 세상 사람들 같다. 나이가 꽤 되셨네요. 한 직원이 작게 중얼거린다. 한은주가 들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 하지만 모른 척한다. 첫날부터 민감하게 반응하면 안 된다. 일로 보여주면 된다. 오늘은 간단한 일부터 시작하죠.
김 부장이 말한다. 케이크 장식용 크림 준비해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업무다. 하는 주에게는 쉬운 일이다. 26년간 매일 해온 일이니까. 앞치마를 두른다. 익숙한 동작이다. 자연스럽다. 크림을 휘핑하기 시작한다. 손놀림이 능숙하다. 리듬감이 있다. 오래 해온 사람의 손짓이다. 직원들이 하나둘 지켜본다. 생각보다 능숙한 모습에 놀란다. 꽤 잘하시네요. 한 직원이 말한다. 제과점을 오래 했거든요. 하는 주가 담담히 답한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다. 그냥 사실을 말할 뿐이다. 서지연의 표정이 굳어진다.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하는 느낌이다. 제과점하고 호텔은 완전히 달라요. 수준이 다르죠? 서지연이 날카롭게 말한다. 하는 주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다. 네, 맞아요. 많이 배워야죠. 하는 주는 여전히 겸손하다. 맞서지 않는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한다. 일로 보여주자. 나이로 무시당하지 말자. 점심시간이 다가온다. 하는 주는 혼자서 묵묵히 일한다. 케이크 시트를 굽고 있다. 오븐에서 달콤한 냄새가 난다. 이 냄새는 어디서 나갔다. 동네 제과점이든 호텔이든 상관없다. 하는 주의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이 냄새가 주는 위로감. 26년간 함께해온 친구 같은 냄새다. 빵은 사람 마음을 위로하는 약이야. 하는 주의 철학이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든든한 식사가 된다. 슬픈 사람에게는 달콤한 위로가 된다. 어디서 만들든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점심시간이다. 직원들이 구내식당으로 향한다. 하는 주도 따라 나선다. 복도에서 서지영과 다른 직원들이 속삭인다. 적응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하는 주가 들었다.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모른 척한다. 구내식당에 도착한다. 하는 주는 혼자 앉는다. 다른 직원들은 따로 모여 수다를 떤다. 자연스럽게 소외된다. 하지만 하는 주는 개의치 않는 척한다. 원래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하니까. 핸드폰이 울린다. 아들 민수로부터 문자다. 엄마 첫 출근 어때요? 힘들지 마세요. 따뜻한 메시지다. 하는 주의 눈가가 촉촉해진다. 아들 생각에 힘이 난다. 그렇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다. 반드시 성공해 보이겠다. 오후 업무가 시작된다. 이번에는 더 복잡한 작업이다. 호텔 연회용 미니 케이크 제작. 수백 개를 동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거 VIP용이에요. 실수하면 큰일 나요. 김 부장이 경고한다. 신입에게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뜻이다. 하는 주는 느낀다.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주가 대답한다. 목소리에 각오가 담겨 있다. 집중한다. 26년의 경험을 총동원한다. 반죽의 농도를 확인한다. 오븐 온도를 체크한다. 굽는 시간을 계산한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하는 주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마치 춤을 추듯 리듬감 있게 움직인다. 반죽을 나누고 팬에 붓고 오븐에 넣는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다. 다른 직원들이 지켜본다. 생각보다 빠른 손놀림에 놀란다.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런가 보네. 인정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서지연만은 여전히 못마땅하다. 5분 타이머가 울린다. 첫 번째 배치가 완성됐다. 하는 주가 오븐을 연다. 완벽하게 구워진 미니 케이크들이 나온다. 황금빛 색깔이다. 균일한 크기다. 부드러운 질감이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 김 부장이 확인한다. 속으로 놀란다. 이 정도 품질이면 호텔 수준에 충분하다. 신입이 첫날부터 이런 결과를 내다니
나쁘지 않네요. 김 부장이 말한다.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다. 하지만 인정하는 뉘앙스가 있다. 감사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한은주는 여전히 겸손하다. 자만하지 않는다. 아직 첫날일 뿐이다. 퇴근 시간이 됐다. 드디어 첫 출근이 끝났다. 한은주는 피곤하다. 몸보다는 마음이 더 피곤하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시선들. 모든 것이 낯설고 부담스러웠다. 수고하셨어요. 서지연이 겉으로는 친근하게 인사한다. 하지만 진심은 다르다는 걸 한은주도 안다. 호텔을 나선다. 깊은 숨을 쉰다. 첫날이 끝났다. 완전히 실패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한다. 하루를 되돌아본다. 어색했다. 부담스러웠다. 때로는 서러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집에 도착한다. 거울 앞에 선다. 아침에 입었던 정장이 이제 조금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오늘 하루 수고했어. 스스로에게 격려의 말을 건다. 누구도 해주지 않는 말을 자신이 한다. 그리고 다짐한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잘해보겠다고. 핸드폰이 울린다. 아들 민수다. 엄마 첫 출근 어떠셨어요? 괜찮았어. 조금 어색했지만 괜찮았어. 처음엔 다 그래요. 엄마라면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아들의 믿음이 큰 힘이 된다. 그렇다. 포기할 수 없다. 아들이 믿어주는데 어떻게 포기하겠나? 고마워, 민수야. 엄마가 꼭 잘해볼게. 전화를 끊는다. 침대에 앉는다. 피곤하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하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쉬운 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불가능한 길도 아니다. 빵은 사람 마음을 위로하는 약이야. 한은주의 철학이다. 언젠가는 이 호텔에서도 사람들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반드시. 한은주의 첫날이 끝났다. 내일부터는 진짜 시작이다.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은주는 준비되어 있다. 26년의 경험과 아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어렵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한은주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한은주의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난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을지로 입구역에서 내린다. 호텔까지 10분을 걸어간다. 지하 1층 제갑으로 내려간다. 모든 것이 반복이다. 하지만 여전히 낯설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호텔 대연회실에서 큰 행사가 열린다. 200명 규모의 기업 연회다. 제과부에서 디저트를 모두 담당한다. 한은주는 이른 아침부터 출근했다. 다른 직원들보다 1시간 일찍 나왔다. 준비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지하 제과부에 도착한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다.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 오븐을 예열한다. 재료들을 점검한다. 오늘 만들어야 할 디저트 목록을 확인한다. 티라미수 50개, 초콜릿 무스 케이크 50개, 과일 타르트 100개, 총 200개의 디저트를 만들어야 한다. 팀 전체가 협력해야 하는 큰 프로젝트다. 한은주는 긴장된다. 아직 이런 대규모 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 실수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 일찍 오셨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돌아보니 서지연이 서 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온 것 같다. 네, 준비할 게 많아서요. 한은주가 답한다. 서지연의 표정이 묘하다.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다. 오늘 큰 행사니까 실수 없이 해야겠어요.
서지연이 말한다. 친근한 듯하지만 어딘가 날카롭다.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도착한다. 김 부장도 온다. 분위기가 긴장된다. 자,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김 부장이 브리핑을 시작한다. 기업위원회 디저트 200개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해요.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진다. 한은주도 마찬가지다. 한은주 씨는 과일 타르트를 맡으세요. 김 부장이 업무를 배분한다. 과일 타르트 100개. 가장 많은 분량이다. 한은주의 가슴이 두근거린다. 책임이 무겁다. 하지만 해내야 한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업이 시작된다. 각자 맡은 디저트를 만들기 시작한다. 한은주는 타르트 반죽부터 시작한다. 밀가루와 버터를 섞는다. 손끝으로 느끼는 반죽의 질감. 26년간 매일 만져온 감촉이다. 익숙하다. 자연스럽다. 손이 저절로 움직인다. 반죽을 완성한다. 100개 분량의 타르트 껍질을 만들어야 한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빚는다. 다른 직원들이 한은주의 작업을 지켜본다. 손놀림이 빠르다. 숙련된 기술이 느껴진다. 경험이 있으시니까 다르네요. 한 직원이 감탄한다. 한은주의 마음이 조금 놓인다. 하지만 서지연의 시선은 다르다.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라본다. 뭔가 불만스러워 보인다. 시간이 흘러간다. 한은주는 묵묵히 작업을 계속한다. 타르트 껍질을 모두 구워낸다. 황금빛으로 완벽하게 구워졌다. 이제 크림을 만들 차례다. 카스타드 크림을 끓인다. 온도 조절이 중요하다. 너무 뜨거우면 덩어리가 진다. 너무 차가우면 제대로 섞이지 않는다. 한은주는 집중한다. 26년의 경험을 총동원한다. 완벽한 크림을 만들어낸다. 와, 크림 상태가 정말 좋네요. 다른 직원이 칭찬한다. 한은주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인정받는 기분이다. 나이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안도감이 든다. 하지만 서지연은 여전히 차갑다. 한은주를 의식하며 자신의 작업에만 집중한다. 점심시간이 다가온다. 하지만 오늘은 점심을 꺼를 수밖에 없다. 연애 시작 시간이 오후 2시다. 모든 디저트를 그 전에 완성해야 한다. 한은주는 개의치 않는다. 원래 바쁠 때는 식사를 거르는 것에 익숙하다. 제과점 운영할 때도 그랬다. 과일을 준비한다. 딸기, 키위, 블루베리, 망고. 신선한 과일들을 정성스럽게 자른다. 모양과 크기를 똑같이 맞춘다. 100개의 타르트에 크림을 짜 넣는다. 그 위에 과일을 예쁘게 배치한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장식한다. 시간이 촉박하다. 하지만 한은주는 서두르지 않는다. 정확하고 꼼꼼하게 작업한다. 한은주 씨, 속도 좀 내세요. 김 부장이 재촉한다. 한은주의 마음이 급해진다. 하지만 품질을 포기할 수는 없다. 빠르게 하되 정확하게 한다. 손놀림이 더욱 빨라진다. 드디어 100개의 과일 타르트가 완성된다. 모두 똑같은 모양이다. 완벽한 품질이다. 한은주는 뿌듯하다. 해냈다는 성취감이 든다. 잘했네요. 김 부장이 검토한 후 말한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칭찬이다. 다른 직원들도 한은주의 타르트를 보고 감탄한다. 정말 예쁘네요. 맛있어 보여요. 솜씨가 좋으시네요. 칭찬이 이어진다. 한은주의 마음이 따뜻해진다. 하지만 서지연만은 다르다. 자신의 초콜릿 무스 케이크와 비교하며 불만스러워한다. 요즘 같은 시대에 50대 아줌마가 호텔에서 뭘 배우겠어요. 서지연이 다른 직원에게 작게 속삭인다. 한은주가 들었다.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참는다. 맞서봤자 좋을 게 없다.
배움에는 늦은 나이가 없어요. 한은주가 조용히 말한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서지연이 씩 웃는다. 비웃는 표정이다. 그럼요. 물론이죠. 겉으로는 동조하지만 속마음은 다르다. 연회가 시작된다. 모든 디저트가 대연회실로 올라간다. 한은주의 과일 타르트도 함께다. 한은주는 불안하다. 손님들이 좋아할까? 맛있게 먹을까? 실수는 없었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간다. 1시간 후 연회장에서 연락이 온다. 디저트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김 부장이 전한다. 특히 과일 타르트가 인기가 많다네요. 한은주의 얼굴이 밝아진다. 성공했다. 첫 번째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다른 직원들도 축하해준다. 분위기가 좋아진다. 하지만 서지연만은 여전히 차갑다. 축하는커녕 더욱 심술궂은 표정이다. 초보치고는 운이 좋았네요. 서지연이 비꼬듯 말한다. 한은주는 대답하지 않는다. 운이 아니라 실력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참는다. 퇴근 시간이다. 긴 하루가 끝났다. 피곤하지만 뿌듯하다.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될 것이다. 더 큰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은주는 자신감을 얻었다.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 호텔을 나서며 깊은 숨을 쉰다. 오늘도 해냈다.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한다. 서지연의 차가운 시선이 신경 쓰인다. 왜 저렇게 적대적일까? 자신이 잘못한 게 있을까? 하지만 답을 찾기 어렵다. 어쩌면 그냥 세대 차이일 수도 있다. 나이 차이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거리감일 수도 있다. 한은주는 마음을 다잡는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다. 꾸준히 잘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집에 도착한다.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건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 어떠세요? 일은 잘 되고 있어요? 응, 오늘 큰 행사 디저트를 만들었는데 성공했어. 정말요? 역시 엄마예요. 아들의 기쁜 목소리가 들린다. 한은주의 마음이 따뜻해진다. 고생 많으세요. 몸 조심하시고요. 고마워, 민수야. 전화를 끊고 한은주는 거울을 본다. 피곤한 얼굴이지만 만족스럽다. 오늘 하루를 잘 버텨냈다.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또 다른 도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한은주는 이제 확신한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배움에는 늦은 나이가 없다. 다시 한번 다짐한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겠다고. 한은주의 두 번째 시험이 끝났다. 앞으로 더 큰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한은주는 준비되어 있다. 26년의 경험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2주가 더 흘렀다. 한은주의 실력은 이미 제과부 전체에 알려졌다. 동료들도 이제 인정한다. 김 부장조차 한은주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지연만은 여전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한은주가 주목받을수록 서지연의 질투는 깊어진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호텔 최고급 스위트룸 고객을 위한 VIP 디저트를 만들어야 한다. 재벌 회장의 생일 파티다.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 한은주는 새벽부터 출근했다.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다. 지하 제과부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아무도 없었다.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 마음을 가다듬는다. 오늘은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재료들을 점검한다. 최고급 벨기에 초콜릿, 프랑스산 버터, 신선한 딸기와 블루베리. 모든 것이 완벽하다. 대형 오븐을 예열하기 시작한다.
이 오븐은 제과부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다. 온도 조절이 정밀하고 용량도 크다. VIP 디저트는 반드시 이 오븐을 써야 한다. 오븐 앞에서 작업 순서를 머릿속으로 정리한다. 초콜릿 무스 케이크 50개, 딸기 타르트 30개,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20개, 총 100개의 디저트를 완성해야 한다. 시간은 오후 6시까지. 8시간이 있다. 충분하다.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다.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도착한다. 서지연도 평소보다 일찍 왔다. 하는 줄을 의식하는 듯하다. 오늘 VIP 디저트네요. 서지연이 말한다.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있다. 네, 최선을 다해야죠. 하는주가 담담히 답한다. 김 부장이 도착한다. 표정이 매우 진지하다. 오늘은 절대 실수 없이 해주세요. 고객이 재벌 회장이에요.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다. 하는주도 마찬가지다. 작업이 시작된다. 하는주는 초콜릿 무스 케이크부터 시작한다. 가장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디저트다. 초콜릿을 녹인다. 온도를 정확히 맞춘다. 너무 뜨거우면 분리되고 너무 차가우면 굳어진다. 하는주의 손놀림이 능숙하다. 26년의 경험이 몸에 배어 있다. 완벽한 초콜릿 무스를 만들어낸다. 케이크 시트를 굽기 시작한다. 대형 오븐에 첫 번째 배치를 넣는다. 온도는 180도. 시간은 25분. 오븐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하는주는 안심한다. 이 오븐은 믿을 수 있다. 지난 3주 동안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다. 다른 디저트 준비를 계속한다. 딸기를 씻고 자른다. 치즈케이크 반죽을 만든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 10시가 되었다. 첫 번째 케이크 시트가 완성될 시간이다. 하는주가 오븐을 확인하러 간다. 그런데 이상하다. 오븐이 꺼져 있다. 표시등이 깜빡이고 있다. 에러 메시지가 떠 있다. 하는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케이크 시트가 망가졌다. 다시 만들어야 한다. 어떡하지? 하는주의 목소리가 떨린다. 다른 직원들이 몰려온다. 왜 오븐이 꺼져 있어요? 김 부장이 날카롭게 묻는다.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하는주가 당황하며 대답한다. 김 부장이 오븐을 점검한다. 전원을 다시 켜본다. 하지만 작동하지 않는다. 완전히 고장이다. 이거 누가 건드렸어요? 김 부장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저는 평소대로 사용했어요. 하는주가 변명한다. 하지만 김 부장의 표정은 차갑다. 서지연이 다가온다.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있다. 아까 하는주 씨가 오븐 옆에서 뭔가 만지는 걸 봤어요. 서지연의 말에 모든 시선이 하는주에게 쏠린다. 뭘 건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온도만 확인했어요. 하는주가 해명한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다. 김 부장의 얼굴이 붉어진다. 경험 없는 사람이 고급 장비를 함부로 건드리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큰 소리로 꾸짖는다. 하는주의 가슴이 무너진다.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모든 책임이 하는주에게 돌아간다. VIP 디저트가 망쳤잖아요. 김 부장이 계속 소리친다.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하는주는 할 말을 잃는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평소처럼 오븐을 사용했을 뿐이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서지연의 증언 때문에 모든 의혹이 하는주에게 향한다. 다른 오븐으로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하는주가 말한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이미 이 시간이 지났다. 김 부장이 한숨을 쉰다. 다른 오븐은 용량이 작아요. VIP 디저트 100개를 어떻게 만들어요? 절망적인 상황이다. 하는주는 머리가 하얗게 변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실수한 것 같아요. 결국 사과한다. 정말 자신의 잘못인지 확신할 수 없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서지연이 슬쩍 웃는다. 아무도 모르게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어쨌든 지금은 문제를 해결해야죠. 김 부장이 말한다. 작은 오븐 여러 대를 동시에 돌려서 만들어야겠어요. 모든 직원이 총동원된다. 위기 상황이다. VIP 고객을 실망시킬 수는 없다. 한은주는 죄책감에 시달린다. 정말 자신의 잘못일까? 아니면 그냥 기계 고장일까?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변명할 시간이 없다. 디저트를 완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작은 오븐 5대를 동시에 돌린다. 효율이 떨어진다. 시간이 2배로 걸린다. 한은주는 쉴 틈 없이 일한다.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다. 점심도 거른다. 화장실 갈 시간도 아깝다. 다른 직원들도 힘들어한다. 예상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모두 한은주를 원망하는 눈빛이다. 처음부터 조심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누군가 중얼거린다. 한은주가 들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서지연이 다가온다.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한다. 하지만 속마음은 다르다. 죄송해요. 제가 조심성이 부족했나 봐요. 한은주가 고개를 숙인다. 서지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오후 4시가 되었다. 겨우 반 정도 완성했다. 시간이 부족하다. 김 부장이 초조해한다. 6시까지 완성할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한은주가 간절히 말한다. 마지막 이 시간이 지옥 같다. 모든 직원이 지쳐간다. 한은주는 특히 심하다. 죄책감과 피로가 동시에 몰려온다. 드디어 6시가 되었다. VIP 디저트 100개가 모두 완성되었다. 기적 같은 일이다. 하지만 모든 직원이 탈진했다. 평소보다 3배 힘든 하루였다. 김 부장이 디저트를 검사한다. 품질은 완벽하다. 다행히 VIP 고객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준이다. 이번만은 다행이네요. 김 부장이 말한다. 하지만 한은주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다. 디저트가 위층으로 올라간다. 한은주는 불안하다. 고객이 만족할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1시간 후 VIP 룸에서 연락이 온다. 디저트 매우 만족한다고 합니다. 김 부장이 전한다. 한은주는 안도한다. 다행이다. 하지만 기쁨은 잠깐이다. 동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오늘 일로 한은주에 대한 인상이 나빠졌다. 퇴근 시간이다. 모든 직원이 지쳐서 집으로 향한다. 한은주만 홀로 제과부에 남는다. 고장난 대형 오븐 앞에 선다. 정말 자신이 뭔가 잘못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평소와 똑같이 사용했다. 온도만 확인했을 뿐이다. 다른 건 건드리지 않았다. 하지만 서지연이 뭔가 만지는 걸 봤다고 했다. 혹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를 했을까? 혼란스럽다. 자신을 믿어야 할지 다른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오븐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 전원 버튼 주변을 자세히 본다. 이상한 점은 없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오븐 뒤쪽에 작은 전선이 살짝 빠져 있다. 누군가 일부러 뽑은 것 같다. 한은주의 심장이 뛴다. 혹시 고의로 오븐을 망가뜨린 사람이 있는 것일까?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전선이 저절로 빠질 수도 있다.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 그래도 의심스럽다. 누군가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려 한 것 같다. 서지연의 얼굴이 떠오른다. 오늘 아침 일찍 온 것도 그렇고, 오븐 고장 난 후 보인 미묘한 미소도 그렇고, 뭔가 수상하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 추측일 뿐이다.
한은주는 깊은 한숨을 쉰다.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다. 몸도 마음도 지쳤다. 호텔을 나선다. 늦은 시간이라 거리가 한산하다. 혼자 걷는 발걸음이 무겁다. 지하철에서 하루를 되돌아본다. 정말 최악의 하루였다. 동료들의 신뢰를 잃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집에 도착한다. 거울 앞에 선다. 지친 얼굴이 보인다. 하지만 아직 꺾이지 않았다. 내일은 더 조심해야지. 스스로 다짐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핸드폰이 울린다. 아들 민수다. 엄마 오늘은 어떠셨어요? 힘든 하루였어. 하지만 괜찮아.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다. 고생 많으세요. 몸 조심하시고요. 고마워, 민수야.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눕는다.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더 큰 시련이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은주는 준비되어 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뎌낼 것이다. 26년간 혼자 살아온 여자다. 이 정도 시련쯤은 이겨낼 수 있다. 한은주의 세 번째 시험이 끝났다. 가장 힘든 하루였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사흘이 지났다. 5분 고장 사건 이후 한은주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동료들의 시선이 차갑다. 신뢰를 잃었다. 김 부장도 마찬가지다. 한은주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기지 않는다. 간단한 잡일만 시킨다. 완전히 격화된 것이다. 한은주는 참는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또 다른 큰 행사가 있다. 호텔 대연회실에서 기업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린다. 300명 규모의 대형 행사다. 오전부터 준비가 시작됐다. 모든 직원이 바쁘게 움직인다. 한은주만 빠진 채로. 한은주 씨는 설거지나 해주세요. 김 부장이 차갑게 말한다. 디저트 제작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한은주의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참는다.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한다.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300명분 디저트를 만들다 보니 엄청난 양이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분량이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일한다. 겨울이라 물이 차갑다. 손이 시려온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는다. 다른 직원들은 화려한 디저트를 만들고 있다. 한은주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이다. 하지만 이제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점심시간이다. 하지만 한은주는 식사를 할 수 없다. 설거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혼자서 계속 일한다. 배가 고프다. 손도 아프다. 하지만 견딘다. 오후 2시가 되었다. 연회가 시작될 시간이다. 디저트들이 위층으로 올라간다. 한은주는 여전히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 화려한 행사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모습이다. 그때 급작스럽게 연회장에서 연락이 온다. 디저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직원 하나가 황급히 내려온다. 뭐가 문제예요? 김 부장이 긴장한다. 초콜릿 무스 케이크 50개가 모두 녹았어요. 충격적인 소식이다. 300명분 디저트 중 50개가 망가진 것이다. 김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어떻게 된 거예요? 냉장고 온도가 올라갔나 봐요. 무스가 다 흘러내렸어요. 최악의 상황이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디저트가 부족하다. 김 부장이 제과부를 둘러본다. 급하게 대체할 디저트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 어떡하죠? 연회장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직원들이 당황한다. 누구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때 한은주가 나선다. 제가 빨리 만들어 볼게요.
설거지를 하던 손을 씻으며 말한다. 뭘 만들 건데요? 김 부장이 반신반의한다. 과일 타르트로 대체하면 어떨까요? 30분이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하는 주의 제안이다. 경험상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디저트다. 정말 30분에 가능해요? 네, 미리 준비된 타르트 껍질을 쓰면 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 김 부장이 허락한다. 그럼 해보세요. 하지만 실패하면 위협적인 말투다. 한은주는 각오를 다진다. 즉시 작업에 들어간다. 미리 만들어둔 타르트 껍질 50개를 꺼낸다. 카스타드 크림을 빠르게 만든다. 신선한 과일들을 준비한다. 한은주의 손놀림이 번개처럼 빠르다. 26년의 경험이 폭발한다. 위기 상황에서 더욱 집중력이 발휘된다. 크림을 타르트에 채운다. 그 위에 과일을 예쁘게 배치한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장식한다. 다른 직원들이 지켜본다. 놀라운 속도다. 베테랑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정확히 30분 만에 50개가 완성된다. 모두 완벽한 품질이다. 누가 봐도 호텔급 디저트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직원들이 감탄한다. 위기를 구해낸 한은주를 새삼 놀라운 시선으로 본다. 디저트가 급히 연회장으로 올라간다. 한은주는 안도의 한숨을 쉰다. 다행히 해결됐다. 하지만 기쁨도 잠깐이다. 30분 후 연회장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온다. 손님이 컴플레인을 걸어왔습니다. 김 부장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뭐가 문제래요? 과일 타르트에서 이상한 맛이 난다는 거예요. 한은주의 심장이 멎는다. 그럴 리 없다.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정말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김 부장이 막는다. 확인할 필요 없어요. 손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진다. 모든 시선이 한은주에게 향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실수해요? 김 부장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지난번 오븐 고장에 이어서 또? 한은주는 할 말을 잃는다. 정말 자신이 실수한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완벽했는데. 연회장에 올라가서 직접 사과하세요. 김 부장이 명령한다. 손님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요. 충격적인 말이다.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다. 그건 너무. 호텔 이미지가 망가졌잖아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김 부장이 소리를 지른다. 다른 직원들도 침묵한다. 누구도 한은주를 감싸주지 않는다. 한은주의 다리에 힘이 빠진다. 무릎을 꿇으라고 300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빨리 올라가세요. 김 부장이 재촉한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한은주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에 탄다. 연회장으로 올라간다. 마치 처형장에 가는 것 같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다. 대연회실이 보인다. 300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다. 모든 시선이 한은주에게 집중된다. 정장을 입은 사업가들, 화려한 드레스의 여성들, 모두 한은주를 바라본다. 한은주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 숨이 막힐 것 같다. 도망치고 싶다. 하지만 김 부장이 뒤에서 밀어붙인다. 저기 가서 사과하세요. 컴플레인을 건 테이블로 향한다. 50대 중반의 남성이 앉아 있다. 회사 임원으로 보인다. 죄송합니다. 디저트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한은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문제가 있었다고요? 이게 호텔 음식이에요? 남성의 목소리가 차갑다.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시 만들어?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목소리가 점점 높아진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본다. 김 부장이 뒤에서 속삭인다.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하세요. 한은주의 몸이 떨린다. 정말 무릎을 꿇어야 하나?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아들 민수를 생각한다. 천천히 무릎을 굽힌다. 바닥에 무릎이 닿으려는 순간, 잠깐, 구석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린다. 70대 노인이 일어선다. 평범한 차림의 신사다.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본다. 누군지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노인이 천천히 걸어온다. 한은주가 무릎을 꿇으려던 곳으로 이 여성분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요?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다. 컴플레인을 건 남성이 당황한다. 디저트에 이상한 맛이 내가 그 디저트를 먹어봤는데 아무 문제 없던데 노인의 말에 분위기가 변한다. 정말 맛있었어요. 급하게 만든 치고는 완벽했어요.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인다. 실제로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다. 김 부장이 당황한다.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 그런데 왜 컴플레인을? 아, 그건 제가 실수했나 보네요. 컴플레인을 건 남성이 당황하며 말한다.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워진 것이다. 노인이 하는 줄을 바라본다. 따뜻한 눈빛이다. 일어나세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한은주가 천천히 일어선다. 다리가 후들거린다. 거의 무너질 뻔했다. 노인이 김 부장을 쳐다본다. 날카로운 시선이다. 직원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호텔 방침인가요? 김 부장이 얼굴이 하얗게 된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한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성급했습니다. 급히 사과한다. 하지만 노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다. 이 여성분은 위기 상황에서 연애를 구한 영웅이에요. 그런데 무릎을 꿇게 하다니. 노인의 말에 연회장이 조용해진다. 모든 사람이 경청한다. 앞으로는 직원을 좀 더 존중하세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노인이 자리로 돌아간다. 한은주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본다. 누구일까? 왜 자신을 도와준 것일까? 고마우면서도 신기하다. 김 부장이 한은주를 끌고 연회장을 나온다. 완전히 체면을 구겼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다. 뭐 저런 참견쟁이가 다 있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분을 사귄다. 하지만 한은주에게는 화풀이하지 못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기 때문이다. 제갑으로 돌아온다. 동료들이 궁금한 듯 바라본다.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해결됐어요. 한은주가 간단히 답한다. 자세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다. 위기의 순간에 도와준 노인 때문이다. 완전한 타인인데도 자신을 보호해줬다. 그런 사람이 아직 세상에 있구나. 한은주는 작은 희망을 품는다. 퇴근 시간이 되었다. 오늘도 힘든 하루였다. 하지만 절망적이지만은 않다. 호텔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본다. 노인은 아직 연회장에 있을까?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냥 마음속으로 고마워한다. 집으로 향하는 길. 오늘 일을 되돌아본다. 무릎 꿇을 뻔한 순간이 생생하다. 만약 노인이 없었다면 정말 300명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선한 사람들도 있다. 정의로운 사람들도 있다. 한은주의 마음에 새로운 힘이 생긴다. 내일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본다. 지친 얼굴이지만 포기하지 않은 눈빛이다. 아직 꺾이지 않았다. 핸드폰이 울린다. 아들 민수다. 엄마 오늘은 어떠셨어요? 힘들었지만 좋은 일도 있었어. 처음으로 긍정적인 대답을 한다. 정말요? 다행이네요. 응,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싶어. 아들과 통화를 마치고 잠자리에 든다.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릴까?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오늘 자신을 구해준 노인처럼 세상에는 희망이 있다. 정의가 있다. 한은주는 그것을 믿는다. 그리고 내일을 기다린다. 다음 날 아침, 한은주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어제 일이 마음에 걸린다. 노인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를 못 드린 게 아쉽다. 혹시 또 호텔에 오실까? 그런 기대를 품고 일찍 나온 것이다. 지하 제과부에 도착한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다. 조용한 공간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오늘 업무를 확인한다. 여전히 중요한 일은 맡지 못한다. 간단한 보조 업무뿐이다. 어제 연회장 사건 이후 김 부장의 태도가 더 차갑다. 체면을 구긴 것을 한은주 탓으로 돌리고 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도착한다. 서지연도 온다. 어제 일에 대해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선이 다르다. 동정 섞인 눈빛들이다. 한은주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 같다.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동정받고 싶지 않다. 그저 인정받고 싶을 뿐이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한은주는 혼자 구내식당으로 향한다. 다른 직원들과는 따로 먹는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다. 점심시간이 1시간 남았다. 어디서 시간을 보낼까? 호텔 뒤편에 작은 정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직원들 휴식 공간이라고 한다. 한번 가볼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간다. 호텔 뒤쪽으로 향한다. 작은 문이 하나 있다. 문을 열고 나간다. 예쁜 정원이 펼쳐진다. 벤치 몇 개와 나무들이 있다. 겨울이라 꽃은 없지만 나름 운치가 있다. 한적하고 조용하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벤치에 앉는다. 차가운 바람이 분다. 하지만 상쾌하다. 지하 제과부에만 있다 보니 답답했는데 이런 공간이 있었구나. 앞으로 점심시간에 자주 와야겠다.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한다. 어제의 일들이 떠오른다. 무릎을 꿇을 뻔했던 순간, 노인이 나타난 순간, 정말 고마웠다. 완전한 타인인데도 자신을 도와줬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실례합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돌아보니 어제의 노인이 서 있다. 한은주가 깜짝 놀란다. 벌떡 일어선다. 어머, 어제. 안녕하세요. 어제 연회장에서 뵈었죠. 노인이 친근하게 말한다. 생각보다 다정한 목소리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은주가 깊이 인사한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노인이 겸손하게 답한다. 혹시 앉아서 얘기해도 될까요? 벤치를 가리키며 묻는다. 한은주가 고개를 끄덕인다. 둘이 나란히 앉는다. 잠깐 침묵이 흐른다. 서로 어색한 기분이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노인이 먼저 말을 건다. 한은주입니다. 한은주. 노인이 이름을 되뇌인다. 뭔가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다. 혹시 성함을 여쭤봐도 저는 그냥 평범한 손님이에요. 노인이 애매하게 답한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싶지 않는 것 같다. 어제는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한은주가 말한다. 정말 무릎을 꿇을 뻔했어요. 300명이 보는 앞에서 목소리가 떨린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노인의 얼굴이 굳어진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해요. 단호한 목소리다.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죠. 한은주가 고개를 끄덕인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약자는 어쩔 수 없어요. 약자라니요. 노인이 반문한다. 나이 많은 신입사원이니까요. 무시당해도 참아야죠. 한은주의 목소리에 체념이 섞여 있다. 노인이 한은주를 자세히 바라본다.
얼굴을 유심히 살펴본다. 뭔가 확인하려는 듯하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5세요. 55세. 노인이 또 생각에 잠긴다. 계산하는 것 같다. 혹시 어머님 성함이 갑작스러운 질문이다. 한은주가 당황한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그냥 호기심에서요. 노인이 얼른 둘러댄다. 하지만 표정이 심상치 않다. 한은주는 의아하다. 왜 어머니 얘기를 할까? 처음 만난 사람인데.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언제요? 5년 전에요. 노인의 얼굴이 슬퍼진다. 마치 자신의 일처럼 아파한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평생 혼자 저를 키우셨거든요. 한은주의 목소리가 잠긴다. 어머니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진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노인이 숨을 깊이 쉰다. 뭔가 복잡한 표정이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없이 컸어요. 한은주가 담담히 말한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더 의지했죠. 노인의 손이 떨린다. 뭔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다. 괜찮으세요? 한은주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아, 네. 괜찮습니다. 노인이 애써 평정을 되찾는다. 하지만 여전히 동요한 모습이다. 한은주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혹시 어머님 성함이 또 같은 질문이다. 한은주가 이상하게 생각한다. 왜 자꾸 어머니 얘기를 하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김미영이었어요. 순간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벤치에서 일어날 듯 흔들린다. 김미영, 작은 목소리로 되낸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혹시 아세요? 한은주가 놀라며 묻는다. 아니에요. 그냥 노인이 당황하며 부인한다. 하지만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분명히 어머니를 안다. 한은주의 직감이다. 정말 아세요? 어머니를 아시는 거예요? 간절한 목소리로 묻는다. 노인이 한참 망설인다.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한다. 미영이는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네, 어머니와 똑같구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말 같다. 무슨 뜻이에요? 얼굴이 미영이를 많이 닮았어. 노인의 목소리가 떨린다. 눈가가 촉촉해진다. 한은주의 심장이 빨리 뛴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 왜 어머니를 아는 것일까? 혹시 어머니의 옛 친구세요? 친구라기보다는 노인이 말을 멈춘다. 더 이상 말하기 어려운 것 같다. 더 가까운 사이였어요. 가까운 사이. 무슨 뜻일까? 한은주의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어머니가 평생 혼자 살았는데 가까운 사이라니. 혹시 입에서 말이 나오려 한다. 하지만 차마 하지 못한다. 너무 황당한 추측이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노인이 한은주를 바라본다. 눈물이 글썽인다. 미안해. 갑자기 사과한다. 정말 미안해. 은주야, 은주야. 왜 갑자기 이름을 부르는가?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한은주의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다. 당신은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노인이 깊은 한숨을 쉰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을 시간이 온 것 같다. 나는 입을 열려는 순간 한은주 씨, 뒤에서 큰 소리가 들린다. 김 부장이 정원으로 뛰어온다. 점심시간이 끝났어요. 왜 여기 있어요? 시간을 확인한다. 벌써 일시가 넘었다. 대화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죄송합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한은주가 급히 일어선다. 노인을 바라본다. 아쉬운 표정이다.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또 뵐 수 있을까요? 그럼요. 내가 여기 자주 와요. 노인이 답한다. 내일도 이 시간에 오세요. 한은주가 고개를 끄덕인다. 꼭 와야겠다.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다. 김 부장을 따라 호텔 안으로 들어간다. 뒤돌아보니 노인이 아직 벤치에 앉아 있다. 한은주를 바라보고 있다. 그 눈빛이 이상하다. 슬프면서도 그리운 듯하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다. 엘리베이터에서 김 부장이 핀잔한다. 점심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바람 쐬고 있었어요. 바람은 무슨 바람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한은주는 대답하지 않는다. 마음은 온통 노인 생각뿐이다. 어머니를 아는 사람이다. 그것도 가까운 사이였다고 했다. 도대체 누구일까? 제갑으로 돌아와서도 집중이 안 된다. 노인의 말들이 계속 맴돈다. 네, 어머니와 똑같구나. 미안해. 은주야. 왜 사과했을까? 무엇이 미안한 것일까? 오후 업무가 끝나지 않는다. 빨리 퇴근해서 곰곰 생각해보고 싶다. 드디어 퇴근 시간이다. 한은주는 서둘러 집으로 향한다. 지하철에서 어머니를 떠올린다.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 있을까?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혹시 노인이 자신의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하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어머니를 알고, 자신을 보는 눈빛도 남달랐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 사진을 꺼낸다. 젊었을 때 사진이다. 20대 후반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어머니 뒤로 남자의 어깨가 살짝 보인다. 누군가와 함께 찍은 사진인데 잘라낸 것 같다.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이다. 어머니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던 것일까? 더 찾아본다. 어머니의 유품 상자에서 오래된 편지 몇 통이 나온다. 편지 봉투에 이름이 없다. 편지를 펼쳐본다. 남자의 글씨다.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이다. 미영아, 사랑해. 결혼하자. 평생 함께하자. 하지만 어느 순간 편지가 끊어진다. 마지막 편지의 날짜가 자신이 태어나기 직전이다. 한은주의 심장이 뛴다. 혹시 정말 노인이 자신의 아버지일까? 내일 반드시 물어봐야겠다. 진실을 알아야겠다. 더 이상 궁금해서 못 견디겠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한다. 만약 정말 아버지라면 55년 만에 만나게 되는 것이다.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온다.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한은주의 인생에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숨겨진 과거가 드러나려 하고 있다. 모든 것이 달라질지도 모른다. 다음 날 점심시간. 한은주는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본다. 12시가 되자마자 구내식당을 뛰쳐나온다. 호텔 뒤편 정원으로 향한다. 어제와 같은 벤치에 노인이 앉아 있다. 마치 한은주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오셨군요. 노인이 먼저 인사한다. 한은주보다 더 간절해 보인다. 네, 어제 하던 얘기를 계속하고 싶어서요. 한은주가 노인 옆에 앉는다. 심장이 빠르게 뛴다. 혹시 제가 추측한 게 맞나요? 직설적으로 묻는다. 더 이상 돌려서 얘기할 수 없다. 노인이 깊은 한숨을 쉰다. 무엇을 추측했는지 말해보세요. 당신이 제 아버지 아닌가요? 한은주의 목소리가 떨린다. 평생 궁금했던 질문이다. 노인의 얼굴이 굳어진다. 오랫동안 침묵한다.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다. 맞습니다. 마침내 나온 대답이다. 조용하지만 확실하다. 한은주의 머릿속이 하얗게 된다. 예상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다. 정말 제 아버지세요? 다시 한번 확인한다. 믿기지 않는다.
네, 한은주, 내 딸입니다. 노인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인다. 55년 만에 하는 고백이다. 한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기쁨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온다.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죠? 55년 동안 아무 소식 없이 살게 한 이유가 뭐예요? 한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한다. 노인이 고개를 숙인다. 변명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아세요? 한은주가 계속 따진다.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목소리가 격해진다. 평생 아버지 없는 아이로 살게 하고 눈물이 쏟아진다. 55년간 쌓인 서러움이 터져나온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노인도 눈물을 흘린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거예요? 한은주가 일어선다. 55년을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거예요? 은주야, 은주야는 무슨 은주야예요? 지금까지 어디 계셨어요? 감정이 폭발한다. 평생 품어왔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동시에 쏟아진다. 노인이 벤치에서 일어난다. 한은주에게 다가간다. 내 말을 들어보세요. 무슨 말을 더 들어요? 충분히 들었어요. 한은주가 뒤로 물러선다.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아버지라니. 나는 이 호텔 그룹의 회장이에요. 갑작스러운 고백이다. 한은주가 멈춘다. 뭐라고요? 그랜드 서울 호텔 그룹 회장입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이다. 한은주가 일하는 호텔의 회장이라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내가 왜 어제 연회장에 있었는지 아세요? 노인의 목소리가 진지해진다. 정기적으로 호텔을 점검하러 오는 거예요. 손님인 척하면서. 한은주의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회장이라고? 자신의 아버지가 회장이라고? 그럼 왜 저를 제가부에서 일하게 놔뒀어요? 당신이 내 딸인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성이 다르잖아요. 한은주 미영이가 성을 바꾼 거였군요. 노인이 설명한다. 어머니가 왜 성을 바꿨을까요? 한은주가 따진다. 당신 때문 아닐까요? 당신이 버렸으니까.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겁쟁이였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작아진다. 55년 전 내 집안에서 반대했어요. 미영이와의 결혼을. 과거 얘기가 시작된다. 재벌가 아들이 평범한 가정 딸과 결혼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한은주가 귀를 기울인다. 부모님이 협박했어요. 미영이를 해치겠다고.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헤어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노인의 목소리에 후회가 섞인다. 미영이가 임신한 줄도 모르고. 한은주의 가슴이 아파온다. 어머니의 심정이 느껴진다. 어머니가 임신 소식을 전하셨어요? 아니에요.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왜 안? 자존심 때문일 거예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으니까. 한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된다. 그 후로 미영이를 찾으려 했어요. 노인이 계속 말한다. 하지만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55년 동안 찾으셨다고요? 그럼요, 사람을 고용해서 계속 찾았어요. 그럼 왜 못 찾으셨어요? 성을 바꿨으니까요. 그리고 멀리 갔으니까. 한은주가 생각해 본다. 어머니가 타지로 가서 성을 바꾸고 혼자 살았다.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5년 전 미영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린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다고.
그럼 저는 어떻게 알았어요? 어제 연회장에서 당신을 봤을 때 노인이 하는 줄을 바라본다. 미영이와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혹시나 해서 이름을 물어봤더니 하는 주라고 했죠. 미영이가 지어준 이름일 거예요. 내가 좋아하던 이름이거든요. 하는 주가 놀란다. 이름에도 아버지의 흔적이 있었다. 그래서 확신했어요. 당신이 내 딸이라고. 확신했으면서 왜 바로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떻게 말해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노인의 말이 맞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하는 주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그럼 어제 제가 모욕당하는 걸 보셨으면서 목소리가 다시 높아진다. 내 딸이 무릎 꿇는 걸 보고 어떤 기분이었어요? 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럼 왜 가만히 계셨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막았잖아요. 맞기 전에 이미 무릎을 꿇을 뻔했어요. 하는 주의 분노가 절정에 달한다. 내 딸을, 내 아버지의 손녀를 무릎 꿇게 만들려 했다고. 노인의 목소리도 높아진다.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나온다. 그 김 부장이라는 놈, 주먹을 불끈 쥔다. 어떻게 감히 내 딸을. 하는 주가 놀란다. 아버지의 분노가 무섭다. 진정하세요. 진정할 수가 없어요. 노인이 벤치를 주먹으로 친다. 내가 직접 목격했어요. 300명 앞에서 무릎 꿇으라고.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지나간 일이 아니에요. 내 딸의 인격을 짓밟은 거예요. 노인의 분노가 무섭다. 재벌 회장의 위험이 느껴진다. 당장 그놈을 잘라버리겠어요. 안 돼요. 하는 주가 급히 만든다. 왜 안 돼요? 그럼 제가 더 이상한 시선을 받게 돼요. 이상한 시선. 회장 딸이라는 게 알려지면. 하는 주가 걱정한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특혜 받는다고. 노인이 멈춘다. 하는 주의 말이 맞다.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당장 처리하겠어요. 노인의 결심이 단단하다. 내 딸을 그렇게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어요. 하는 주가 두렵다. 아버지의 분노가 무서우면서도 고맙다. 55년 만에 만난 아버지.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느껴진다. 아버지. 처음으로 부른다. 어색하지만 따뜻하다. 노인이 멈춘다. 딸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55년 만에 듣는 말이다. 은주야, 눈물이 흐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본다. 55년의 공백이 느껴진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늦었지만 다시 만났다. 아버지와 딸로.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하는 주가 묻는다. 일단 비밀로 해야겠어요. 노인이 답한다. 당신 말이 맞아요. 갑자기 알려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천천히 계획을 세워야죠. 노인의 눈빛이 달라진다. 복수를 다짐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 김 부장만은 용서 못 하겠어요. 아버지, 내 딸을 무릎 꿇게 하려던 놈을 그냥 놔둘 수 없어요. 하는 주는 더 이상 말리지 않는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 일주일 안에 처리하겠어요. 노인이 단언한다. 하는 주의 가슴이 뛴다. 무엇이 벌어질까? 아버지와 딸의 재회. 그리고 복수의 시작.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점심시간이 끝나간다. 두 사람이 일어선다. 내일 또 만날까요? 노인이 묻는다. 네, 아버지. 두 번째로 부르는 말이다. 이제 조금 자연스럽다. 고마워요. 은주야, 내 딸이 되어줘서. 노인이 하는 주의 손을 잡는다. 따뜻하다.
한은주는 복잡한 마음이다. 기쁘면서도 두렵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제 아버지가 있다. 55년 만에 찾은 가족. 늦었지만 소중하다. 한은주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그리고 복수가 시작될 것이다. 일주일이 지났다. 한은주와 회장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계속됐다. 매일 점심시간마다 정원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다. 55년간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이야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딸에 대한 미안함, 많은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제과부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한은주는 여전히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다. 김 부장의 냉대는 더욱 심해졌다.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다. 한은주에게는 설거지와 청소만 시킨다. 중요한 업무는 전혀 맡기지 않는다. 한은주 씨, 오늘도 뒷정리나 하세요. 김 부장이 차갑게 말한다. 다른 직원들은 케이크 만들기에 바쁘다. 한은주는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한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한다. 아버지가 뭔가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오전 10시 갑자기 사무실에서 연락이 온다. 전 직원 긴급 회의입니다. 대회의실로 모이세요. 김 부장이 당황한다. 갑작스러운 전 직원 회의다. 무슨 일일까? 뭔 일이지? 직원들이 웅성거린다. 한은주도 궁금하다. 혹시 아버지와 관련이 있을까? 제과부 직원들이 모두 엘리베이터에 탄다. 15층 대회의실로 향한다. 회의실에 도착한다. 호텔 전 직원이 모여 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앞쪽에는 임원들이 앉아 있다. 하지만 회장석은 비어 있다. 한은주는 자리를 찾아 앉는다. 제과부 직원들과 함께 가장 뒤쪽 구석자리다. 김 부장이 옆에 앉는다. 여전히 한은주를 못마땅하게 바라본다. 오늘 뭔 얘기가 나올까? 서지연이 속삭인다. 모르겠어요. 갑작스럽게 불렀네요. 다른 직원이 답한다. 10시 30분. 회의실 문이 열린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온다. 한은주가 놀란다. 아버지다. 양복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온다. 회장님이시다. 직원들이 웅성거린다. 모두 일어서서 인사한다. 한은주도 일어선다.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다.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처음 본다. 회장이 연단에 선다. 위험이 느껴진다. 평상복을 입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앉으세요. 회장이 말한다. 모든 직원이 자리에 앉는다.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린다. 지난주 있었던 일에 대해서입니다. 한은주의 심장이 빠르게 뛴다. 지난주 일이라면? 설마 자신의 일을 말하는 건가? 300명 규모의 기업 연회에서 일어난 일 말입니다. 김 부장의 얼굴이 굳어진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다. 그날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한다. 손님으로 위장해서 호텔 서비스를 점검하고 있었죠. 직원들이 긴장한다. 회장이 직접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한다. 우리 호텔 직원이 300명의 손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진다. 모든 직원이 귀를 기울인다. 한은주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다. 자신의 일이 공개되는 것이다. 제과부 한은주 직원입니다. 회장이 한은주를 바라본다. 따뜻한 시선이다. 모든 시선이 한은주에게 쏠린다. 부끄럽고 창피하다. 하지만 참는다. 그 직원은 위기 상황에서 연회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회장의 말에 분위기가 변한다. 디저트 쉰개가 망가져서 난리가 났을 때
30분 만에 새로운 디저트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직원들이 하는 줄을 다시 바라본다. 새로운 시선이다. 하지만 일부 관리자는 그 직원을 범인 취급했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김 부장에게 향한다. 김 부장이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식은땀이 흐른다. 김 부장, 회장이 이름을 부른다. 김 부장이 벌떡 일어선다. 네, 회장님. 떨리는 목소리다. 그날 왜 하는주 직원을 무릎 꿇게 하려 했습니까? 직설적인 질문이다. 김 부장이 대답하지 못한다. 답하세요.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그건 디저트의 문제가. 문제가 없었습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한다. 내가 직접 먹어봤어요. 완벽했습니다. 김 부장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한다.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럼 왜 무릎을 꿇게 하려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회장이 소리친다. 300명이 보는 앞에서 직원의 인격을 짓밟으려 했잖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진다. 회장의 분노가 무섭다. 더 큰 문제는 평소 행동입니다. 회장이 계속 말한다. 하는주 직원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김 부장이 더욱 떨린다. 나이가 많다고 무시했죠.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확인했어요. 회장이 서류를 들어보인다. 지난 1개월간 하는주 직원에게 맡긴 업무 목록입니다. 서류를 읽어나간다. 설거지, 청소, 심부름, 이게 제과부 업무입니까? 김 부장이 고개를 숙인다. 26년 경력의 베테랑을 이런 식으로 썼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5분 고장 사건, 회장의 목소리가 더 높아진다. 기술팀 점검, 결과 전선이 고의로 뽑혀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발표다. 누군가 일부러 5분을 망가뜨렸다는 것이다. 하는주가 놀란다.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 정말 누군가의 음모였다. CCTV를 확인한 결과 회장이 화면을 켠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온다. 새벽 시간에 제과부. 한 사람이 5분 뒤로 가서 전선을 뽑는다. 서지연이다. 회의실에서 탄성이 터진다. 모든 시선이 서지연에게 쏠린다. 서지연이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완전히 들통났다. 서지연, 회장이 부른다. 서지연이 떨면서 일어선다. 왜 그랬습니까? 저는 질투 때문이었죠? 회장이 날카롭게 묻는다. 하는주 직원이 인정받는 게 싫어서 음모를 꾸민 거죠? 서지연이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한다. 완전히 패배했다. 두 사람 모두 반면입니다. 회장이 선언한다. 김 부장, 서지연 즉시 해고. 김 부장이 무너진다. 회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무릎을 꿇는다. 200명이 보는 앞에서 제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박고 빈다. 하는주가 그 모습을 본다. 일주일 전 자신이 당할 뻔했던 일이다. 이제 가해자가 무릎을 꿇고 있다.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다. 복수가 달콤하지 않다. 오히려 씁쓸하다. 늦었습니다. 회장이 냉정하게 말한다. 기회는 이미 주었어요. 그때 사과했어야죠. 김 부장이 계속 빈다. 하지만 회장은 단호하다. 보안팀, 두 사람을 데려가세요. 보안 요원들이 나타난다. 김 부장과 서지연을 끌고 간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진다. 모든 직원이 충격에 빠져 있다. 하는주 직원, 회장이 하는주를 부른다. 하는주가 일어선다. 다리가 떨린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하는주가 연단 앞으로 걸어간다.
모든 시선이 집중된다. 이분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직원입니다. 회장이 말한다. 나이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자세,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전문성, 모든 걸 참고 견디는 인내심, 한은주를 향한 찬사가 이어진다. 앞으로 제과부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놀라운 발표다. 한은주가 팀장이 된다는 것이다. 박수가 터진다. 모든 직원이 박수를 친다. 진심 어린 축하다. 한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기쁨의 눈물이다. 드디어 인정받았다. 한은주 팀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회장이 마이크를 건넨다. 한은주가 마이크를 잡는다. 떨리는 손으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린다. 저 같은 사람을 믿어주셔서, 나이가 많다고 경력이 다르다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진심이 담긴 말이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세대가 서로 존중하는 직장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 말에 박수가 더욱 커진다. 모든 직원이 공감한다. 회의가 끝난다. 직원들이 하나둘 나간다. 한은주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축하해요, 팀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존경합니다. 진심 어린 인사들이다. 한은주의 마음이 따뜻해진다. 회의실이 비워진다. 한은주와 회장만 남는다. 고마워요, 아버지. 한은주가 말한다. 처음으로 공개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회장이 답한다. 내 딸이 당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됐어요. 복수는 끝났어요. 한은주가 말한다. 복수보다는 정의였어요. 회장이 답한다. 잘못된 걸 바로잡은 거죠. 한은주가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제과부 팀장으로서, 아버지의 딸로서. 하지만 아직은 비밀이다. 언젠가는 공개할 날이 올 것이다.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회장이 말한다. 우리 부녀의 새로운 시작이. 한은주가 미소 짓는다. 55년 만에 찾은 아버지. 늦었지만 소중하다. 그리고 정의가 실현됐다.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혔다. 앞으로는 더 나은 날들이 기다린다. 한은주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팀장으로서, 딸로서, 그리고 당당한 여성으로서. 한 달 후, 한은주의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다. 제과부 팀장으로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호텔 뒤편 정원에서 아버지와 만나기로 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점심시간에 정원으로 향한다. 벤치에 회장이 먼저 와 있다. 평상복을 입은 모습이다. 오셨네요. 회장이 일어나 맞는다.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셨죠? 한은주가 앉으며 묻는다. 은주야, 이제 공개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한다. 공개요? 우리 부녀 관계를. 한은주가 놀란다. 아직 이르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요. 회장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다. 당신은 이미 실력으로 인정받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특혜라고 생각할까봐. 특혜가 아니라는 걸 이미 증명했잖아요. 회장이 한은주의 손을 잡는다. 팀장으로서 한 달간 보여준 모습이 답이에요. 한은주가 생각한다.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했다. 새로운 메뉴 개발, 직원 교육, 서비스 개선, 모든 면에서 성과를 냈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가짐이에요. 회장이 계속 말한다. 모든 세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정말 그렇다. 한은주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을 존중했다.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경험 많은 직원들의 조언을 구했다. 제과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죠. 회장의 말이 맞다. 더 이상 나이로 차별하는 일이 없어졌다. 능력과 열정으로만 평가한다. 그럼 언제 발표하실 건가요? 다음 주 이사회에서 회장이 답한다. 정식으로 임원진에게 소개하겠어요. 하는 주의 가슴이 뛴다. 드디어 공개되는 것이다. 55년간 숨겨진 비밀이 두렵지 않아요. 두렵죠. 하지만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하는 주의 목소리에 당당함이 있다. 제가 회장님의 딸이든 아니든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요. 그게 바로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딸의 모습이에요. 회장이 미소 짓는다. 미영이가 당신을 정말 잘 키웠어요. 어머니 이야기가 나온다. 이제는 슬프지 않다. 그리워하지만 원망하지는 않는다.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하는 주가 말한다. 아버지와 화해한 걸 보시면 미영이에게 정말 미안해요. 회장의 목소리가 잠긴다. 55년 전 용기를 내지 못한 것. 이제 됐어요, 아버지. 하는 주가 위로한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두 사람이 침묵한다. 따뜻한 침묵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하는 주가 묻는다. 천천히 해요. 부담스럽지 않게. 회장이 답한다. 아직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55년의 공백을 한 번에 메울 수는 없다.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회장이 말한다.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는 주의 눈가가 촉촉해진다. 평생 혼자였는데 이제 가족이 생겼다.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운 건 나야. 내 딸로 돌아와줘서.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본다. 55년 만에 진정한 화해다. 점심시간이 끝나간다. 일어날 시간이다. 다음 주가 기대되네요. 하는 주가 말한다. 떨리지만 설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회장이 답한다. 자랑스러운 딸을 소개하는 거니까. 두 사람이 함께 호텔로 향한다. 아버지와 딸로서 하는 주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더 이상 숨지 않는 삶, 당당한 삶,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배움의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존중받을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하는 주는 다짐한다.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겠다고,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새로운 시작이다. 가족과 함께하는 당당한 여성으로서의